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김지영입니다. 네, 웹 브라우저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자주 쓰이는 브라우저의 종류로는 구글의 크롬,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애플의 사파리 등이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주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서버 요청한 정보를 인터넷창에 출력하는 일을 합니다. 우선 브라우저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으로 요청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창 외의 모든 UI를 의미합니다. 브라우저 엔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렌더링 엔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렌더링 엔진은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다면 브라우저 엔진은 이를 이해하고 새로 고침 명령을 수행합니다. 렌더링 엔진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파싱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페이지를 그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는 HTTP나 HTTPS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외부의 리소스를 얻어오고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사용되는 레이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는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UI 백엔드는 브라우저가 동작하고 있는 운영체제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UI들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저장소는 브라우저 자체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이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기 위한 레이어로 예를 들면 쿠키나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등이 접근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주소 표시줄에 입력을 하는 순간 브라우저 엔진에게 전달을 하고 브라우저 엔진은 주소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먼저 자료 저장소에서 찾아봅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URI를 입력할 때마다 항상 서버로 가서 똑같은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통신을 줄이기 위해 자료 저장소에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데 이런 것을 캐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캐싱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렌더 기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우저 엔진은 URI에 해당하는 자료를 자료 저장소에서 찾고 있으면 그대로 렌더링 엔진에게 넘겨줍니다. 캐싱된 재료가 있다면 렌더링 엔진은 브라우저 엔진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HTML, CSS, 이미지 등을 파싱하고 캐싱된 자료가 없다면 서버에 요청해서 자료를 찾아옵니다. 이 경우 렌더링 엔진에게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를 전달하는데 그러면 렌더링 엔진은 통신 레이어의 URI 주소값을 전달해 줍니다. 다음으로 통신 레이어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값을 받으면 렌더링 엔진에게 넘겨줍니다. HTML과 CSS는 렌더링 엔진이 직접 파싱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로 전달하여 파싱하게 합니다. 이렇게 조작이 완료된 돔 노드는 렌더 오브젝트로 변화하고 이것을 UI 백엔드가 브라우저 화면에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각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들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프론트엔드 개발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렌더링 엔진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동작하는 레이어인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엔진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파싱하여 돔, CSS 옴트리를 구축 후 이 둘을 사용하여 렌더 트리를 구축하고 배치 및 그리는 과정을 동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 과거에 크롬에서도 사용했고 지금 사파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킷 엔진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우저가 렌더링할 문서를 읽게 되는데 HTML과 CSS로 나눠서 읽게 됩니다. 이때 HTML과 CSS는 단순한 텍스트이므로 정보를 표시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HTML 파서와 CSS 파서를 사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오브젝트 모델 형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HTML을 파싱한 결과는 돔트리로 CSS를 파싱한 결과는 CSS-OM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렌더링 엔진이 열심히 파싱을 하던 도중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게 되면 스크립트를 다 읽어올 때까지 파싱을 잠시 중단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실행되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HTML 파서로 제어 권한을 다시 넘겨줘서 중지되었던 시점에서 돔 생성을 재개합니다. 이 부분에서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이 동기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HTML5부터는 디퍼나 어싱크 어트리뷰트를 통해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파일 로드가 가능해져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돔과 CSS-OM을 다 구축했으면 이 둘을 결합합니다. 결합된 트리를 렌더링 트리라고 하며 렌더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생성된 렌더링 트리를 뷰포트의 크기에 맞게 레이아웃을 결정해서 적절하게 배치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레이아웃이 완료가 되면 배치된 요소들 중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실제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인트라고 합니다. 이제 사용자는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로그를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렌더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우저 로딩 과정 중 스타일 이후의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렌더링 과정을 한번 마쳤다고 최종적으로 브라우저의 페이지가 그려졌다고 해서 렌더링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액션이나 이벤트에 따라 HTML 요소의 크기나 위치 등의 레이아웃 수치를 수정하면 그의 영향을 받는 자식 노드나 부모 노드들을 포함하여 레이아웃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네, 리플로우는 렌더 트리와 각 요소들의 크기와 위치를 다시 계산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요소의 크기나 위치가 바뀌거나 브라우저 창의 크기가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데요. 돔 구조에 따라 자식 요소, 부문 요소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문서 전체에서 리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리플로우만 수행되면 실제 화면에서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페인팅 과정도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리페인트라고 합니다. 리페인트는 리플로우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 같이 레이아웃의 수치를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한 스타일 변경 작업이 일어났을 때도 리페인트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리플로우 페인트를 없애기 위해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렌더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5가지로 일단 정리해봤는데요. 블록 리소스를 최적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노드에는 디스플레이 논 속성을 줘서 사용하거나 리플로우와 리페인트가 발생하는 속성을 피하거나 가상 노드를 조작하거나 레이아웃 스레싱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예시처럼 반복문 안에 스타일 위드를 설정하고 이것을 불러오면 이 포문이 반복 실행될 때마다 레이아웃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리플로우로 CPU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레이아웃 스레싱이라고 해요. 이때 오른쪽 예시처럼 반복문 밖에서 엘리먼트의 너비를 읽으면 레이아웃 스트레칭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